이번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라플라스 변환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시간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명하고 시스템의 계수와 시간응답, 주파수응답 및 시스템 구조와의 연관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시간응답은 주로 시스템의 고유값인 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제로는 응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폴을 기반으로 부분 분수 전개된 항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계단파 응답은 각 폴을 분모로 하는 부분 분수로 전개되며 제로는 각 부분 분수의 계수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응답은 각 항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폴을 지수로 하는 지수 함수들의 계수를 곱한 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시스템의 시간응답이 폴을 지수로 하는 지수 함수 합으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폴 중 어느 하나라도 양수이면 응답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모든 폴이 실수이면 지속적으로 최종값을 향하여 단조 수렴하게 됩니다. 2차 이상의 전달함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 폴을 가지며 2차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폴이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일 때 전달함수의 각 계수는 S평면상에서 폴의 위치와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 n은 폴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를 고유 진동 주파수라고 합니다. C는 폴과 실수축이 이루는 각도에 해당하는 실수부와 오메가 n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이를 감쇄인자라고 합니다. 감쇄인자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폴이 오른쪽 반평면에 있음을 의미하며 감쇄인자가 1보다 큰 경우는 음의 실수폴을 가지며 감쇄인자가 0부터 1 사이의 값일 때는 폴이 음의 복소수 폴을 갖습니다. 감쇄인자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어서 복소수 폴을 갖는 경우 시스템의 계단파 응답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식을 크기를 나타내는 실수부와 위상을 나타내는 허수부로 정리하고 허수부에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함수와 진동을 나타내는 삼각함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진폭이 지수적으로 줄어들며 진동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값에 수렴하는 파형을 갖게 됩니다. 이때 감쇄인자가 진동하는 주파수에 비하여 진폭이 감소하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계단파 응답 파형은 원점에서 출발하여 최종값을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상승 구간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최종값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를 과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과도응답 이후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동하는 과정을 정착과정이라고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값에 도달한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정상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무한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감쇄인자가 0인 경우를 언댐프드라고 하며 폴이 허수축에 있어 무한히 진동하는 파형을 갖습니다. 감쇄인자가 0부터 1 사이 값인 경우를 언더댐프드라고 하며 복소수 폴을 가지고 있어 진동하며 수렴하는 파형을 갖습니다. 감쇄인자가 1인 경우를 크리티컬리 댐프드라고 하며 감쇄인자가 1보다 큰 경우를 오버댐프드라고 하는데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어 진동 없이 최종값으로 단조 수렴하는 파형을 갖습니다. 이러한 파형의 특징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자연공진 주파수와 감쇄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시 각각을 원하는 값으로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응답의 크기는 감쇄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과도응답을 작게 하기 위하여 감쇄인자를 증가시키면 진동 주파수에 대한 상대적인 정착 시간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감쇄인자가 작아지면 상승 시간이 줄어들어 시스템이 빠르게 반응하지만 과도응답이 크고 정착 시간이 길어져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시누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삼각함수 신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주파수 응답이 있습니다. LTI 시스템에 삼각함수 신호가 인가된 경우 그 반응은 반드시 입력 신호와 주파수가 같은 삼각함수입니다. 다만 주파수에 따라 입력과 출력 사이의 크기 비율과 위상 차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특성을 주파수 응답이라고 합니다. 한편 전달 함수는 S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시누소이달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S를 J오메가로 대체하여 주파수에 따른 복소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기와 위상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여 표현하는데 각각을 크기응답, 위상응답이라고 합니다. 고차 전달함수는 각각의 제로와 폴로 표현된 항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 항의 S를 J오메가로 대체하면 이는 복소 평면에서 제로 또는 폴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항의 크기는 제로 또는 폴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거리로 구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위상은 폴로부터 J오메가로 향하는 벡터의 반시계의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J오메가의 위치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허수축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폴과의 거리는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 무한대가 되며 벡터의 각도는 0도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90도가 됩니다. 폴이 한 개인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을 S평면상에서 벡터를 이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수폴을 갖는 전달함수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음수폴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기 응답은 폴과 J오메가 사이의 거리의 역수에 해당하며 위상 응답은 폴로부터 J오메가로 향하는 벡터 각도의 음수값에 해당합니다. 주파수 응답 그래프에서 수평축인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고 수직축인 크기도 일정의 로그 스케일인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데시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은 마이너스 20dB로 10은 플러스 20dB로 100은 플러스 40dB로 표현됩니다. 크기 응답은 로그 dB 스케일로 표현된 그래프에서 점근선으로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는 의미는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분의 1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플러스 20dB per decade 기울기는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10배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파수가 폴 주파수보다 낮은 범위에서는 거리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DC에서의 크기로 어림산할 수 있지만
주파수가 충분히 높은 범위에서는 크기 응답이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가 P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점근선은 DC 이득을 지나는 수평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오메가가 P보다 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는 점근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폴로부터 J오메가로 향하는 벡터의 각도가 0도에서부터 90도로 변화되기 때문에 위상응답은 0도에서 시작하여 폴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90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파수 축이 로그 스케일인 그래프로 표현하면 폴 주파수 주변에서 급격하게 마이너스 90도 변화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실수 제로에 대한 주파수 응답도 벡터의 크기와 위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기 응답은 제로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거리이며 위상 응답은 제로로부터 J오메가까지 벡터의 각도가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가 P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점근선은 DC 이득을 지나는 수평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오메가가 P보다 큰 범위에서는 플러스 20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는 점근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 대한 위상응답은 제로가 S평면의 좌측 반평면에 있는 음수 제로의 경우는 0도에서 시작하여 제로 주파수에서는 45도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90도에 이르게 되지만, 우측 반평면에 있는 양수 제로는 0도에서 시작하여 제로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45도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90도에 이르게 됩니다. 두 점근선은 폴 주파수 또는 제로 주파수인 경계 주파수에서 만나는데, 경계 주파수에서의 실제 크기 응답은 폴의 경우 DC 응답의 스퀘어루트 2분의 1배 마이너스 3dB이며, 제로의 경우 DC 크기 응답의 스퀘어루트 2배 플러스 3dB가 됩니다. 전달함수 HS를 갖는 시스템에서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전달함수와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곱으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출력 신호의 스펙트럼은 주파수 응답과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주파수에서의 크기 응답을 이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신호에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이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갖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출력 스펙트럼을 구하면 원하는 주파수 범위의 신호는 유지되면서 높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가 감쇄되어 작아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신호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주파수 성분만을 선택하거나 감쇄시키는 시스템을 필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입력 신호의 위상과 출력 신호의 위상 차가 주파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위상응답을 갖게 됩니다. 시스템의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에 비하여 시간축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위상응답은 이 지연 시간을 해당하는 신호 주파수 위상으로 환산하여 표현한 것에 해당합니다. 폴과 제로를 하나씩 갖는 전달함수를 바일리니어 전달함수라고 하는데, 분모 분자가 모두 선형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달함수에서 DC 이득은 전달함수 S에 0을 대입하여 P분의 Z로 구하여지며, 무한히 높은 주파수에서의 크기 응답은 S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 끝 주파수에서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른 중간 과정에서 주파수 응답은 주파수 축에서 폴과 제로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폴이
제로보다 낮은 주파수에 있는 경우 DC에서는 이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폴 주파수와 제로 주파수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0dB/데케이드로 감소하지만 제로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높은 범위에서는 폴과 제로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거리가 비슷하여져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크기 응답을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는데 입력 신호 후 주파수 성분 중에서 낮은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 성분은 감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제로가 폴보다 낮은 주파수에 있는 경우 DC에서는 이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제로 주파수와 폴 주파수 사이에서는 플러스 20dB/데케이드로 증가하지만 폴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높은 범위에서는 폴과 제로로부터 J오메가까지의 거리가 비슷하여져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크기 응답을 고역 통과 필터라고 하는데 입력 신호 후 주파수 성분 중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 성분은 감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폴과 제로가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경우 크기 응답이 서로 상쇄되어 전 주파수에 대하여 일정한 이득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크기 응답을 전역 통과 필터라고 합니다. 위상응답의 주파수에 따른 미분, 즉 위상응답의 기울기는 지연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그룹 딜레이라고 합니다. 전역 통과 필터는 크기 응답보다는 그룹 딜레이를 이용한 지연 소자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필터에 있어서 이득이 큰 주파수 구간을 통과대역, 이득이 작은 주파수 구간을 차단대역, 그 사이의 이득이 변화하는 구간을 천이대역이라고 합니다. 통과대역의 경계가 되는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데 통과대역의 최대 이득보다 마이너스 3dB 낮은 이득을 갖는 주파수로 정의됩니다.